안녕하십니까. 지산 또라입니다. 오늘은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기농기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일반인들 이런 토지를 매입할 때 기본적인 게 토지 이용 계획원이라는 걸 띱니다. 거기 보면은 뭐 생소한 말이 적혀 있을 거예요. 현상 변경 구역이라든가 문화재청 관리 구역이라든가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.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를 거예요. 그거하고 뭐 건축을 행위를 하는 거고 무슨 상관이 있어, 이 땅하고.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그냥 치부시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. 등기를 칠 때나 뭐 할 때나 물어봐도 몰라요. 본인이 이제 그 토지를 다 구입을 해서 설계사무소를 이제 갔을 때 밝혀질 수도 있고, 설계사무소에서는 어떤 구역인지도 맨 처음에는 모르고 그 서류를 본 게 아니잖아요. 토지 이용 계획은 안 봤기 때문에 그냥 그 필지에 건축물 올릴 설계만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고 또 넘어갈 때도 있어요. 그래서 막 생기는 잘못된 낭패가 많습니다. 보통 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현상 변경이라는 말도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토지를 매입하는데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상 변경 구역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토지형 계획원이 됐든 등기부 등본이 됐든 어떤 걸 서류를 뗐을 때 그게 들어가 있는 게 있으면 절대 그 토지는 구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몰랐기 때문에 저희 집을 짓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경험을 했어요. 저희 집 위에는 백장암이라는 절이 있습니다. 그 보물이 있는 곳에는 집을 짓을 수가 없어요. 위성상 200m 안은 절대 질 수가 없고 500m까지는 심의를 거쳐야 돼요. 문화재청이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그 자체의 뜻이 현상 변경입니다. 그 다음에 집 주변에 사찰이 아니라 천연기념물이 있어도 질 수가 없습니다. 그런 곳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도 없어요. 그린벨트를 예를 든다면, 그린벨트는 비닐하우스도 하고 가수원도 하고 농사도 짓고 일정에 잠깐 농막도 질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다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. 단지 그 토지를 사고 팔거나 개발 행위를 제한을 둔 거죠. 문화재가 있는 곳, 천연기념물이 있는 곳, 현상 변경 구역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거를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. 그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토지를 샀을 때는 맹지나 다름없습니다. 그거는 이제 영원히 국립공원 안에 계곡, 뱀사골 계곡 흐르고 막 기가 막힌 옆에 땅, 저희 친구들도 땅이 많아요.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. 그는 자자손손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. 그건 1,000원 주고도 안 사요. 100원 주고도 안 삽니다. 용도가 없어요. 쓸모가 없고 아무걸 할 수가 없어요. 그럼 또 국립공원에서 관할을 하면서 못하게 합니다. 그거 마찬가지로 문화재가 있는 데서는 그래요. 그러니까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. 거기서 요만한 깨진 토기라도 뭐 어떤 문화재에 관련된 뭐 요만한 게 하나 나오면 공사 그것도 자진신고 해야 돼요. 만약에 안 하면 크게 처벌받습니다. 자진신고 하시고 그 토지에 대해서 맞는 보상을 받고 포기하고 나가셔야 돼요.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거기는 이제 문화재 발굴 현장으로 바뀝니다. 굉장히 까다로운 곳이 현상 변경 구역입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간과하지 마십시오. 역사, 문화, 환경, 보전 지역이라고 명시가 돼 있거나 이곳에는 천연기념물이 살고 있으니까 천연기념 관리, 기념물 관리 지역이라고 이런 게 써있거나 하는 곳에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.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. 농사도 안 되고 비닐하우스도 안 되고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도 안 되고 하수구도 안 되고, 쉽게 말해서 상추 하나도 못 심게 한다 그러니까 뭐 민박집, 숙박업, 뭐 카페, 뭐 뭐든 우리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뭐든 다 안 됩니다.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이거를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은 너무 험난하고 까다롭고 어렵고 힘듭니다. 심하게는 행정소송까지도 가야 되니까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게 속편한 겁니다. 본인들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. 등산 다니고 산 좋아하셔서 많이 다니고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 또 자기 살 곳을 많이 돌아다녀요. 근데 너무 풍광 좋고 살기 좋고 막 그림 같은 데가 나와요. 야, 이런 데서 나는 뼈를 묻고 죽을 때까지 살고 싶다?
근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. 멀리 절이 하나 있다. 멀리 무슨 탑 같은 게 있다. 무슨 돌이 있다. 뭐가 있다. 저쪽에 무슨 숲이 있는데 거기는 천연기념물 있으니까 뭐가 살고 있으니까 천연기념물 뭐가 살고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써있던데 그런 게 있다. 무조건 의심을 하셔야 돼요. 왜 그렇게 좋은데 왜 능력자들이 왜 집 안 짓겠어요. 그런 데는 꼭 서류를 띄고 2번, 3번 확인하고 알아보셔야 되고, 이런 거를 제일 빨리 알아보는 게 설계사무소 쪽이니까 그쪽하고 의뢰를 해서 많이 상의해 보세요. 반드시 그런 데는 시작도 안 하시는 게 저의 당부입니다. 물론 저는 짓고 살고 있지만 이 과정이 저 같은 사람은 1000명에 1명이 될지 10,000명에 1명이 될지 몰라요. 굉장히 까다롭고 힘드니까 저는 행운하고, 보통 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 현상 변경 구역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자기가 확실하게 안 알아보고 실수로 토지를 사신 거예요.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이제 건축 행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.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서 이 땅을 샀으니까. 근데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현상 변경 구역 내에 사찰이 하나 있었던가 보물이 하나 있어서 그 보물하고 내가 매입한 토지가 200m가 떨어졌습니다. 200m가 떨어져서 나는 200m가 떨어졌고 500m 안에는 들어가니까 현상 변경에 대한 심의를 신고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했는데,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을 질 거라는 거를 그 문화재청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받기 위해서 이런 집 모양 어떻게 하고 살 거라는 거에 대한 의견서 그런 거를 다 육하원칙으로 다 써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, 제가 설계 도면을 제가 마음대로 그릴 수는 없어요. 그러면 그거를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, 이쪽 남원지역 같은 경우는 60에서 80만원 사이. 만약에 8월 달에 제가 심의를 신청했으면 그 달에 3번째 주 목요일 날 심의를 합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달에 한 번만 심의를 합니다.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현상 변경에 대한 심의가 많은 건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? 그 건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이 다 보시고 그 관계 공무원이 브리핑을 하고 그 상황에서 이거는 집을 짓게 허가를 줘라, 이건 주지 마라를 그 12분이 찬성과 반대로 갈립니다. 심사를 나왔는데 심의위원이 그때 맛배로 지라고 했어요. 그래서 저는 맛배가 뭡니까 했어요. 어디 가시면 창고 보시죠. 그게 맛배입니다. 그냥 삼각형 지붕에 네모 빠듯한 형태. 각 지자체에서도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. 문화재청이 지자체나 도청위에 전라북도든 어디든 거기보다 더 상위 계급입니다. 거의 국무총리실하고 맞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상위의 기관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권한이 세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허하고 안 된다 그러면은 절대 집을 줄 수가 없어요. 그 토지주의 말만 듣고 집을 줄 수 있다는 말만 듣고 선뜻 계약을 하지 마시고 그 등기부 등본을 띄셔요. 토지까지 다 띄셔가지고 그 토지 등기부 등본을 띄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설계사무소를 찾아가시되, 그것도 100% 믿을 수가 없으니까 2-3군데를 좀 이렇게 다녀보시면서 여기다 집을 질 수 있는지, 이 지역이 이 지금 땅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본인이 그 어플로다가 확인했다고 해서 믿지 마시고 100%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꼭 확인을 하셔서 여기는 현상 변경 구역이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. 굉장히 힘듭니다. 짓지 마세요 하고 충고를 하면 받아들이세요. 아깝지만 포기하시고 다른 토지를 구매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.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문화 보존 지역의 현상 변경 구역이라든가 아니면 현상 변경 구역에 대한 내용 이렇게 치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네이버에도 글을 많이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 전문적인 걸. 그럼 그걸 꼭 확인을 하시고요. 저는 그 당시에 토지 이용 계획원을 떼어서 확인을 했어요. 등기부 등본도 다 떼었어요. 그냥 보통 우리가 봤던 그냥 보존관리 지역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. 그 보존관리 지역은 집을 질 수가 있거든요. 이게 이제 농촌에 오시면 관리지역, 보존관리지역, 생산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 이런 보존지역 많이 이렇게 나눠져요. 또 웬만한 거는 거의 집을 질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용적률인 겁니다. 그러니까 100평을 대지로 전환했을 때 건물을 질 수 있는 게 20%냐, 40%냐, 이런 거의 차이지,
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. 아, 여기는 보존관리 지역이니까 충분히, 그리고 그때 그 서류 띄고 그 절차를 밟을 때 법무사나 이런 사람들 모른다니까요. 그 서류를 보여주면서 여기 집을 질 수 있다는데 확실한 거죠? 그러니까 물론 토지를 팔아먹은 토지주는 알고 있었어요. 근데 그 사람이 저희를 속인 거죠. 그건 지금까지도 분노하고 있습니다. 문화재청한테 제가 얘기를 했죠. 이런 거를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셔야죠. 왜 그런 서류를 떼었을 때 현상변경 구애라고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토지를 사서 이런 낭패를 보는 거 아닙니까? 그건 당신들의 잘못도 있다 하는 걸로 엄청 제가 물고 늘어져서 싸웠거든요. 이게 국민들이 꼭 뭔가를 당하고 그 법률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악다구리 부려서 싸워야지만 이렇게 바뀌는 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현실이고, 자기들한테 그런 일이 탁 터지기 전에는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. 국민의 편익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. 그냥 공무원들은 자기 박근만 잘 지키면 되기 때문에 그 외적인 업무는 건들지 않습니다. 건들면 자기 일이 되기 때문에 절대 안 합니다. 그게 문제예요. 모든 게 본인 탓이고 본인의 잘못이니까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.